네, 고성국 칼럼 건설 카르텔 토건족을 해체해야. 토건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일본의 이제 70년대 80년대 그 대형 수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배후에 토목회사 건설회사들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목회사의 토자, 건설회사의 건자를 따서 토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토착 비리입니다. 대체로 토건적이 설치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하는 정치권하고 유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들을 봐줄 수 있는 검사들하고 판사들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뒷배경을 든든하게 해놓고 공무원들한테 접근해요. 그래서 정치인, 사법기관, 판사검사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엮어서 돈질을 해대고 있는 거가 바로 토건족입니다. 그러면 이 토건족, 토목회사 건설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돈을 만드는가? 세 가지 단계에서 돈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경험상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시행사가 대개 이 토건족의 비리는 시행사가 저지르는 거거든요. 시행사가 시공사,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엔지니어링이나 하던 이 대형 건설 회사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요. 시행사가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시행사가 비자금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자금을 만듭니다. 인테리어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인테리어가 뭐 아파트 안에 무슨 도배하고 뭐 장판 깔고만 하는 게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정원 전체를 어떻게 조성하냐, 조경수를 어떻게 심냐, 나무 하나에 1억짜리 부르면 1억이 되고 1,000만 원짜리 부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가 조경 쪽이거든요. 이게 다 인테리어 영역입니다.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통해서 또 비자금을 왕창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비자금 만드는 데가 언제냐? 분양입니다. 분양을 거쳐서 이를테면은 1000세대 중에 한 800세대만 팔면 일단 수지는 맞춘다. 나머지 200세대는 쥐하기 나름이죠. 뭐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줄 수도 있고 10억 아파트를 5억만 주세요. 그럼 5억 매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찰로 안 가더라도 아파트 매물 형태로 뇌물을 쓰는 거니까 그거는 따지고 보면 가장 손쉬운 비자금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비자금을 만들어요. 이 비자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판사들, 검사들 매수하고 스폰서해서 맨날 술 퍼먹이고 공무원들한테 뒷돈 집어주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지역의 토호 세력으로 성장해서 나중에는 정치인도 지 마음대로, 판사 검사도 지 마음대로, 공무원들은 뭐 그냥 손으로 부르고 턱으로 불리는 이런 식의 거대한 괴물 같은 권력으로 이제 컸던 거죠. 이게 일본의 토건족입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토건족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정말 눈부시게 매출액을 신장시킨 회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자꾸 논란이 되는 호방건설, 무슨 중흥건설, 무슨 건설. 묘하게도 말이죠. 그 호남에서 출발한 호남 기반 이 건설사들이 그야말로 광속과 같은 식으로 매출이 신장되고 회사가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토건족의 발호, 토건족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토착 비리 커넥션, 건설 카르텔이 수십 년간 자리 잡아왔다. 특히 이것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이게 다 인허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침이 매우 심했다. 영남에 기반한 건설회사는 부도나고 호남에 기반한 건설회사는 갑자기 막 매출이 막 몇 배씩 뛰어오르고 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대장동도 결국은 토건 아닙니까? 백현동도 토건 아닙니까? 정자동 호텔 토건이잖아요. 이 토건적을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건설 분야 정상적 발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건폭 건양아치들 척결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어렵습니다. 건폭 건양아치들이야 그야말로 푼턴 뜯고 삥 뜯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들조차 저것들 좀 이 똥파리 같은 것들 좀 어떻게 좀 정리 안 되나 하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건폭 건양아치들 척결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이게 토건 토착비리, 토건 부패 카르텔 쪽으로 가면 이거는 정치 권력과 깊이 유착돼 있고 지역 공무원들과 유착돼 있고 사법기관들과도 유착돼 있기 때문에 이 뿌리가 너무 깊고 넓어서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토건 토착 커넥 카르텔을 뿌리채 한번 뽑아보겠다고 원희룡 장관이 나섰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불법 행위 근절을 그동안 집중해 왔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 전반을 철폐해야 되겠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건설 이권 카르텔, 제 용어로 토건 토착 비리와의 전쟁을 올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시흥 은계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자재 시공, 그리고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오후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LH 아파트 단지의 수돗물 이물질 문제 그리고 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를 논의했는데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 안전의 기본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다.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러면서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나란히 서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시흥 은계지구 불량 자재 구매 감독한 책임자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 보강금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하라. 이렇게 LH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 반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 혁신 조치를 할 것이다. 네, 시흥 은계지구는 LH가 상수도관 3km 교체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흥시는 20km 전 구간 교체를 건의해 왔거든요. 원희룡 장관은 어제 LH 안이 아니라 시흥시가 제안 요구한
20km 전 구간 상수도관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상수도관 제조업체가 납품한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경우에 이 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선택한 기관에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 7년간 이 토건 토착 비리가 쌓이고 쌓인 것은 수십 년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의 건설 현장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실과 불량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지난 6, 7년간의 비정상이라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쌓이고 쌓인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 LH부터 전문가와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국토부 자체 내에 국토부 공무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이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국토부 직원을 고발하겠다. 올해 하반기 가장 집중적인 주요 업무로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철폐를 제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되느냐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양평고속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어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하고 재개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러니 저러니 말이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런데 이 노선점검 회의는 심상정이가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을 했던 거다. 내가 야당의 주장을 받아서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안 하려고 그러냐. 국정조사에 갈 게 뭐 있냐. 상임위에서 전문가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시켜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한데 뭐하러 국정조사까지 가냐. 시간 끌지 마라. 노선검증위원회 여야가 함께 꾸리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노선이든 그대로 건설하면 되지 않냐. 양평고속도로 나만큼 진짜 빨리 재추진하고 싶은 사람 여기에 누가 더 있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고성국 칼럼, 오늘은 건설 카르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토건족 철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토건적 철폐는 우리 사회가 선진하러 가는 데 있어서 꼭 통과해야만 될 일종의 관문입니다. 차제에 원희룡 장관의 선언도 있었으니 많지 범정부적으로 토건비리 척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은 김은경이라는 자. 사실 이 개인을 보면 논평할 거리도 못 되는 자인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의 이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칼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이 자가 뭐라 그랬는지 그동안도 수없이 많은 황당한 발언들을 했지만 오늘 제가 지적하는 이 발언은 이런 겁니다. 청년 세대와의 좌담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자가 주절주절 무슨 하여튼 주절주절 떠들어댔어요. 뭐라 그랬냐? 둘째 아이가 22살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애가 중학생 때 자기한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라고 질문을 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 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또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많이 남았으니까 투표를 많이 하고 엄마는 조금 남았으니까 투표를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은경이라는 자가 되게 합리적이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게 합리적이죠. 참으로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언입니다. 또 김은경이는 이어서 뭐라 그랬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말은 참 맞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1인 1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네 말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죠. 이걸 이제 청년들 앞에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다. 청년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얼마 남지 않는 저 노인들한테 맨날 투표에 끌려다녀야 되냐 이 말 한 겁니다. 아주 선정적이고 선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진짜 합리적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다. 라고 애한테 얘기했다. 여기까지가 애하고 했던 얘기예요. 애랑 무슨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를 애한테 얘기한 것처럼 꾸며서 지금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투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 투표장에 좀 덜 나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1인 1표라서 못 나오게 할 수는 없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덜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발언이죠. 자, 제가 이 김은경이라는 자의 이 발언에 정말 분노합니다. 이 자가 합리적이죠? 라고 했어요. 합리적이죠. 그야말로 몰역사적인 얘기인데 이 자의 말이 합리적이라면 그렇죠? 남은 기대 수명이 많은 사람과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 왜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왜 앞으로 살아갈 길이 창창한 나의 미래를 결정해주고 가느냐.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원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의 그 도시국가 민주주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국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사람은 대략 6,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6,000명의 시민이 그야말로 평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했습니다. 6,000명. 그래서 그것을 모든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그 직접 민주주의의 완성태,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의 6,000명의 직접 민주주의는 그 당시 아테네에 살고 있던 54,000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당시에 인구가 6만 명이었어요. 당시에 아테네 인구가 6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6,000명만 1인 1표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제된 54,000명은 누구냐? 여성 배제됐습니다. 왜 배제됐냐? 이거 사람 낳는 기계가 무슨 투표를 해. 당시에 문건에 그렇게 나옵니다. 당시 문헌에.
아니 사람 낳는 기계가 무슨 투표를 해. 어디 감히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해. 외국인. 아유 하등민족이 무슨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끼어들어. 노예. 일하는 기계잖아. 그게 사람이야. 일하는 기계지. 일하는 기계가 왜 감히 아테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끼어들어. 합리적이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김은경. 그 철딱선이 없는 애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청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데 애 낳는 기계라고 여성을 배제하고 일하는 기계라고 노예 외국인을 배제한 이런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실제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이런 차등 선거를 철폐하고 일반 보통 선거를 획득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아테네만 이랬던 게 a닙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제도화한 영국은 1980년대까지도 1800년대까지도 재산권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했어요.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들한테만 투표권을 줬어요.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무슨 영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 세금 못 내는 사람은 투표권 없어. 1800년대까지 이랬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세금 못 내는 면세점,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 낮아서 50%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금 투표권 다 1인 1표 주고 있는데 이거 비합리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 선진국가로 알려진 스위스 1970년대까지 여성한테 투표권 없었어요. 이런 사회, 이런 정치를 지금 이 김은경이가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참내 이런 막대 먹은 자의 발언까지 내가 논평을 해야 되니 참 깝깝합니다. 근데 이게 저 종북 주사파들 그 이른바 선민의식에 찌들은 이 운동권 출신들의 이 인식 머릿속에 자기들은 이 세상을 이끄는 전위 지도자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에 찌드는 이 좌파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전승되고 있어요. 이 김은경이 이자의 이 반헌법적 이 막말이 처음이 아니에요.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쉬시지.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나와가지고서 나라의 방향에 자꾸 이상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까? 이 말 누가 한 줄 아세요? 2004년 20년 전입니다. 정동영이라는 자가 있어요. 당시에 이 자는 노무현 정부 집권당의 대표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라는 경북 주사파 정권의 집권당 대표였다고요. 이 자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60대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됩니다. 집에 가세요. 또 이때 노무현이랑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하고 지금도 이 한없이 가벼운 입 놀리고 다니면서 먹고 살고 있는 유시민이라는 자 있어요. 유시민. 그 당시에 의원이었어요. 열린우리당. 이 자 뭐라 그랬냐. 50대 접어들면 멍청해지고 60대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돼. 뭐 내가 썩어 들어간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이 자도 이제 60대가 됐는데 그래서 노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당연히 출마도 하지 말아야 돼. 투표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2004년에 또 출마했던 자 중에 하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시청역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야 돼. 그래야 저 노인들이 엄두를 내지 않아서 시청에 안 와. 이거 우리 자유파 시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또 이게 다 뭐 무임 노인 우대로 이게 이제 전철을 너무 노인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 아예 저 시청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다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걸어 올라가기 힘드니까 못 올 거다. 조국이란 자도 빠지지 않습니다. 2011년에 이자는 이렇게 했어요.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해외 여행,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이제 어떤 종북 주사파 중에 하나가 이런 트위터를 올리자 조국이라는 자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진짜 효자 하고 느낌표 3개. 얼마나 공감이 컸으면 느낌표 3개를 달았겠어요. 그 당시에 이게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입니다. 자유파 성향의 이 노인층을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못 가게 하려고 아마 서울 노친네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디 호남 어디에 살았던 모양이죠. 트위터 쓴 사람이 서울에 있는 노친네들 아마 자기 부모들 얘기한 걸 겁니다. 서울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여행 예약해드렸다. 여기다 대놓고 진짜 효자라고 맞장구를 친 게 조국이에요. 이 천박한 조국. 자, 그래서 이자들의 그 노인 폄하, 노인 비하 이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분노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 비하가 아니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불안전하지만 종북 주사파들의 위협 때문에 막 기우뚱기우뚱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피와 눈물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 피와 눈물로 자라나는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의 역사는 곧 보통선거권, 평등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24조, 제41조, 제67조에는 헌법적 선언으로 국민의 선거권,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보장한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4가지가 선거의 핵심 원칙이에요. 이 중에 첫째, 보통선거 원칙은 이렇습니다. 보통선거는 제한선거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제한선거. 아까 아크로폴리스 6만 명 시민 중에 6천 명한테만 시민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5만 4천 명은 제한했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19세기까지 얼마 이상 세금 내는 사람한테만 투표권 주고 그 이하는 안 줬다는 거예요. 제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까지 여성한테 투표권 안 줬어요. 여성이니까 하고 제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선거,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바 선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떤 제한도 없이 국민이라면 1인 1표 라는 보통선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별, 종교, 나이, 지역, 신분, 소득 어떤 것으로도 투표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에요. 대통령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재용도 한 표, 그 회사의 노동자도 한 표.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에요. 근데 정동영이부터 시작된 이자들은 사실상 선거권 제한해야 된다. 사실상 투표권 제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로 그것도. 나이 든 사람 선거권 주면 안 된다. 사실상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자유 시민은 경제력,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평등선거. 모든 선거 절차에서 선거 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재산이 많든 적든 절대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1인 1표가 똑같은 표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수적 평등의 원칙과 투표를 통해 행사된 투표 가치가 누구나 동일해야 한다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동시에 구현해야 한다. 대통령 한 표, 나도 한 표. 그런데 대통령의 한 표는 10% 계산한다?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는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정당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보통선거와 평등선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대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은경이와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 선언, 반헌법 행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사법적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온 헌법 가치를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가 쟁취해온 피와 땀으로 눈물로 쟁취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김은경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라 소신, 종북 주사파들의 소신이다. 네, 김은경이는 자신의 발언, 이른바 언론이 자꾸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보도를 하는데 이건 노인 폄하 발언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반헌법 발언입니다. 그런데 김은경이라는 자가 앞뒤를 자르고 맥락 연결을 이상하게 해서 노인 폄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럴 의사는 전혀 없었다 이랬어요. 앞뒤를 어떻게 잘랐다는 거예요? 김은경의 발언을 그대로 전해놓고 그리고서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앞뒤를 잘라? 허구날 악마적 편집하는 게 종북 주사파들이라 당연히 우리 자유파도 그런 악마적 편집할 거라고 지금 덮어 씌우는 건데 앞뒤 자른 거 없어. 아니 김은경 말이 뭐 하나 무슨 어려운 게 있고 뭐 비비 꼬인 게 있어야지 앞뒤를 자르고 무슨 편집이라도 하지.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유감스럽다. 이게 사과입니까? 전혀 그럴 의사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마음 상한 분이 있으면 유감스럽다? 이거 사과예요? 그러면서 이자가 또 다른 막말을 해요. 혁신위원장을 왜 맡았냐? 기자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그러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 윤석열 밑에서 이게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에요. 이게 공직에 있는 자입니다. 거의 제1야당 170여 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당 대표급의 공직에 있는 자예요. 이 자가 윤석열 대통령 호칭을 빼고 윤석열 밑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KBS가 어제 그저께 일요일 날 전두환이가 하고 방송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의 폐륜적 막말입니다. 자,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랬어요? 아니, 누가 끝까지 가랬어? 아니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문재인이 그만둘 때 같이 그만뒀으면 깔끔하잖아. 누가 계속 해달라 그랬냐고. 나 이거 정말 이거 이 황당한 자들 아닙니까? 제가 이 김은경의 발언을 제가 전하다가 진짜 제가 지금 여러 번 참고 있습니다. 이자가 2022년 3월에 임기 3년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기 2년을 했을 때 선거에 졌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1년을 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그렇게 치욕스러웠다.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1년간 받은 월급이라도 토해내든지 그러면.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뭐 개인이 어떻게 연구소를 갖지? 집이 그렇게 부자야? 문재인 때 뭘 해먹었길래 뭐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인 사무실을 넘어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데 어쩐데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천박한 겁니다. 제가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전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연구소가 어디 네 주머니에 있는 물건이야? 그런데 혁신이 하는 것 때문에 엄청 손해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안 들어온다. 아니 누가 하랬냐고. 누가 하랬냐고 도대체. 생계를 버리고 온 거로 보시면 된다. 이자가 어디 교수죠? 그러면 교수 사표 냈나? 찾아보세요. 교수 사표 냈는지 찾아보세요. 생계를 버렸다면 교수가 생계니까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왔다는 뜻이 돼야 되는데 진짜 생계 버렸나? 그랬을 리가 있나요? 이런 자가 생계를 버려요? 조국이 그거 마지막까지 그 교수직 유지하면서 돈 받아 챙긴 거 보세요. 종북조사파들이 그래요. 김은경이가 어디 교수직을 사퇴를 해요? 예? 당연하지. 무슨 생계를 버려. 그럼 이자는 교수라고 하는 게 부업이야? 생계를 버렸다 그러게. 무슨 연구소인지 모르지만 그게 주업이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하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무슨 찜질방 토크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엄청나게 충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 그 진정성을 믿어주시라.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머리 나쁜 것들이 부지런할 때마다 늘 사고치거든.
제가 이 김은경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어느 대학 교수인지 제가 지금 알아보지도 않아요. 나이가 몇인지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지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평생 기득권으로 잘 먹고 잘 살았네.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수하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금융 감독원 부원장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170석 가까운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되는 게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냐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네 이자가 기득권으로. 그래놓고 뭘 치욕스럽다는 둥, 생업을 다 팽개쳤다는 둥. 김은경이 하나만이 아니고 이 양이원영이라는 사람, 김은경의 발언이 뭐 잘못됐냐, 맞는 얘기 아니냐 하고 거들고 나섰어요. 지금 투표하는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 양이원영의 말에 따르면 누구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 죽으니까 사람. 지금 20살짜리는 뭐 한 100년 삽니까? 100년 후에는 없어질 자가 감히 여기서 투표를 해요? 이 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제가 보기에 이것들의 사고방식은 이거 같아요. 이게 자기들한테 표 안 주는 60대 이상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빨리 없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 무식하고 탐욕스러운 뱀 얘기를 알아요. 이 뱀이 엄청 포악하고 탐욕하고 아주 사악해요. 근데 꼬리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야.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지가 어디 급하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꼭 꼬리가 어디 뭐 끼어가지고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에라 저 꼬리 내가 먹어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뱀이 꼬리부터 먹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은경이나 양이원영이나 이재명이나 이 개딸들이나 지금 김은경의 발언을 옹호하고 나서는 비명계들이 쥐꼬리 지금 삼켜 먹고 있는 이 뱀과 같은 괴물로 보입니다. 혁신이가 이 김은경의 이 막말과 반헌법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어요. 사과할 일 아니다. 혁신이가 공개적으로 거부했는데도 김은경이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막말들을 해낸 겁니다. 이 혁신이의 대변인이 있는 모양이죠. 김남희라는 자. 청년세대 정치참여 촉구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은 세대 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나 당 안팎에서 이재명과 개딸들 빼놓고 뭐 개딸들 일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 이재명도 끝 친 개딸들 입장에서 저 김은경이 저게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에 게재된 글에는 이렇습니다. 인터뷰 좀 자제해라. 숨지게 지켜보고 있는데 피가 마른다. 김은경 혁신이 이거 미 X가 아니야? 혁신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말만 만들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저거 엑스맨이 확실하다. 민주당 망하는데 도와주러 온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힘은 첩자다. 그런데 김은경이를 두둔하고 나선 양이원영이만 있는 게 아니고 정청래 청소년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얘기였다. 김은경이가. 이상민이가 한마디 했네요. 몰상식하고 반상식적인 얘기다. 정치든 사회든 이게 무지한 건지
인식이 잘못된 건지 참 너무 황당하다. 무지한 건지 인식이 잘못된 건지. 저는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는 게 합리적이다. 1인 1표 때문에 못하지만 그러나 지 생각에는 여전히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지 주장을 꺾은 건 아니에요. 김은경이가.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초선 의원들한테 모든 결정권을 줘야 되겠네. 그게 제일 오래 남아있으니까. 정치 생명이. 군대는 이등병한테 다 결정권 맡겨야 되겠네. 직장은 신입사원이 그룹에 투자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제일 오랫동안 있을 거니까. 가정에서는 애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엄마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 여명 수명이 제일 오래 남은 애들이 우리 집 어디 살까? 직장 옮길까 말까? 이런 거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논평할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김은경이의 실수가 아니고 이게 종북주사파들의 소신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몰상식한 것들이 권력을 자꾸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고성국 칼럼, 종북주사파들을 제대로 보자.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성국 칼럼은 철없는 게 정치판은 왜 기웃거려? 네,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어요. 김은경이라는 자, 이 철딱선이 없는 이 자가 확 질러놓은 이 노인 폄하 발언, 반헌법 발언의 후폭풍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철없는 것은 아직도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모르고 있는 듯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이제 나섰는데, 뭐 박광훈이가 오늘 공식 사과를 한다 그러고, 또 어제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둘이가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이 김호일 노인회장한테 뭐 사죄를 한다 그러고 했는데, 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야, 사과하려면 본인이 와서 하라 그래 라고 사과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확실히 김정은 세습 왕조의 문화 때문인지 이것들이 봉건 사회에 살고 있구나. 봉건 사회에서는 말이죠, 왕자가 죄를 지었는데 왕자를 직접 벌을 줄 수 없을 때는 그 왕자의 신하, 환관들을 대신 때립니다. 물론 때리는 장면은 보게 하죠. 네 대신에 맞는 거야. 홍보가에 보면 홍보가 곤장 20대 맞게 된 사람한테 돈을 받고 대신 곤장 맞아서 밥벌이에 먹고 사는 장면 나오죠. 대속. 아니, 죄는 이재명이하고 김은경이가 지었는데 왜 사과는 박광훈이가 하고 엉뚱한 것들이 가서 합니까? 옛날 봉건제 때는 뭐 대신 매맞아주면 그래 대속해줄게가 됐지만, 지금 현대사회는 죄 지은 자가 와서 벌을 받아야죠.
대신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과를 해도 왜 대신 사과를 하냐고. 저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책임이 큰 자는 이재명이고 그 다음 책임이 큰 자는 김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죄가 있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 이것을 수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딱선이가 있건 없건 어쨌든 사고를 친 김은경이가 그 다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났을 때가 아니에요. 박광훈이가 왜 났습니까? 이 상황에서. 박광훈이가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그래 사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김은경의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김은경의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춘천에 갔어요. 김은경이가 혁신위원장인데 강원도민들의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네, 또 이런 혁신위원장도 처음 봅니다. 자, 어쨌든 기자가 강원도민들과의 간담회 직후에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할 계획이 없냐. 그러니까 답변도 하지 않고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는 기자들도 왜 대한노인회만 특정해서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경의 막말과 폭언,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죠. 이거를 언론들이 자꾸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전 잘못됐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반국가적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은경이 발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곧 60이다. 그러니까 지도 이제 곧 노인이 된다 이건데 김은경이 참 이게 법학과 교수라고요? 아, 정말 무식하네.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규정되는 생물학적 연령은 65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워낙 의료기술이나 건강이 발전돼서 평균 연령이 80세가 다 넘습니다. 남성도. 그래서 야, 65세 젊은 노인 그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시대 흐름에? 노인 연령 자체를 70세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60세, 곧 60세 된다 그러는데 아직 얼랍니다. 이제 60세가 곧 된다 그러고 시골에 가보세요. 청년회장도 못 맡아요. 아직 어려서. 그게 무슨 60세가 곧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지가 생물학적으로 노인이 되면 그러면 노인 평화 발언이 없어집니까? 생물학적으로 60세가 돼서 노인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 발언이 문제가 없어져요? 이게 말이죠. 전혀 지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지가 저지른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이 반헌법적, 반국가적 발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무지몽매하다. 무지몽매하다. 이 자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제가 아직도 확인 안 했습니다. 그 대학 앞으로 계속 싫어질까 봐. 그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런 것한테 어떻게 법학을 배웠냐. 학생들이 불쌍하다. 그리고 이거한테 월급 주고 교수 학생들 가르치라고 했던 대학 좀 심각하게 재검토해봐라. 아니 학생들이 무슨 죄라고 이런 것들한테 공부를 배우냐. 그 다음에 곧 노인 반열에 가는데 제발 60 됐다고 경로석에 앉지 마라. 야단 맞는다. 경로석에 앉을 법적 자격은 65세부터다. 그리고 요새 65세 70세 되는 노인 누가 경로석에 앉냐. 노인 반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아직 새파랗게 어린 것이. 철없이 지내서 정치 언어를 잘 모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60 된다는데 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없는 게 왜 정치판은 기어 나왔어. 철없는 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공적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철이 들어서 세상 물리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정치예요. 지 스스로 철이 없다 그러면 애들 앞에 어떻게 서? 학생들 앞에도 서지 못할 자가 어떻게 국민 앞에 서냐고. 이게 사과는 해야 되겠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는 못하겠고 하니까 뭐 철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수사적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는 대학에서도 안 통해. 더구나 이게 어딘데 국민 앞에 하는 사과인데 어디 철이 있니 없니 그따위 식으로. 그러면서 이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상처를 건드렸다면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사과하는 자가 이게 욕 나오네 정말. 어찌됐든 사과합니다가 사과야? 어찌됐든 사과합니다가 사과냐고. 어찌됐건이라고 하는 건 지는 안 틀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제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내 의도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나 하여튼 마음을 상하셨다면 어찌됐든 제가 사과할게요. 그런 사과받고 기분 좋을 사람 있어요? 이자가 말이에요. 애초에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도 이게 황당하지만 이후에 이 발언과 관련돼서 엄청난 국민적 분노가 있는데도 여전히 지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곳마다 지금 국민 부활을 계속 돋구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는 그쪽으로 직접 안 하겠다는 거냐 사과를. 그 민주당의 전국 노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주당도 노인표가 필요하니까. 최낙도라고 하는 삼선 의원까지 했던가 하는 사람이 지금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아마 80 넘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적행위 하고 있네. 국가원로회의 대한노인회가 지금 전면에 나섰는데 아마 이거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이 국가 원로들과 노인회가 나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분들 나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안을 그냥 노인 폄하 수준으로 이 성격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허접한 것들 좀 나서지 마라. 딱 두 사람의 사과와 사퇴가 필요하다. 이재명과 김은경. 이재명을 철도 없는 것을 끌어들여서 혁신위원장 시킨 이재명. 그리고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김은경. 이 자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대한노인회 가서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고 사과는 책임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는 것으로 사과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국민들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김은경이가 사과 같지도 않는 사과를 하면서 말장난을 하다가 나흘 만에 대한노인회에 가서 뭐 사과라고 했어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 김은경이 앞에서 김은경이 사진이 나와 있는 신문지를 들고 4차례나 그 신문지를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나서 김은경이가 나와서 뭐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 사과 어쩌고 저쩌고 주절주절 떠들어 댔다는데 김은경의 이 사과는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사과드린다예요. 그러니까 이 김은경이 이자는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반헌법적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얼마나 모욕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대한노인회나 노인들이 좀 불쾌해하니까 마음을 상하신 것 같다. 사과드린다. 이거예요.
지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혁신위원장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또 일축하고 있어요. 저는 반성이 전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과한다고 하는 그 내용도 경박하고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래서 김은경이 이런 자를 그냥 정치판에 놔두면 우리 한국 정치가 천박해지겠다. 이미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진 한국 정치이지만 그래도 이런 자들 때문에 더 천박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김은경 이자를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연봉 3억을 받으면서 꿀 직장으로 임기 가득 다 채워놓고 나서는 뭐 치욕스럽다 어쩌고 운운하는 것, 이런 가증스럽고 뻔뻔한 이런 자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정치권 퇴출뿐만 아니라 이자가 속해 있는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대학에 좀 상식을 가진 이 교수나 학생들이 있다면 김은경 대학 퇴출까지 요구하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곧 죽어도 김은경이건 양이원영이건 표현, 오해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지 생각들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나왔네요. 국민의힘 32에 민주당 23. 70세 이상 지지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가 하락했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상 확인이 됐습니다. 혁신위가 애물단지가 됐다. 이런 김은경이를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답시고 데리고 온 이재명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당 안팎의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제 임명진 위원장과의 정치고수 대담에서 임명진 위원장님 워낙 중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김은경이 그냥 내버려 둬라 하셨는데 저는 그냥 내버려 둘 단계를 지났다. 그냥 내버려 둘 수준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이재명이한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하고 더불어민주당만 망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다 앞뒤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한국 정치 전체가 수렁으로 더 깊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그냥 설치고 다니면. 저것들이 입이 있는데 말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말이든 할 거고 이번에 이런 막말과 같은 수준의 말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또다시 한국 정치가 정쟁으로 떨어지고 이 김은경의 이 발언 때문에 그 아까운 이 4, 5일 동안 거의 모든 주요 뉴스들이 다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천박하면 정치 천박해지는 거고 정치인들이 품격을 지키면 정치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품격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퇴출은 천박하고 진흙탕으로 빠지는 우리 정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비록 저 김은경이 같은 자, 이재명이 같은 자, 이런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키고 있어서
공학적으로 우리 자유우파나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그런 거 즐기면서 그야말로 상대 실수에 편승해서 뭐 재미 좀 보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자유우파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워낙 시니컬하게 해학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생각하고 뭐 생각이 다르지도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김은경 퇴출, 정치권 퇴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퇴출까지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저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가 천박해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사회가 천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김은경의 정치권 퇴출, 지식사회에서의 퇴출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성국 할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파이팅!